안녕하세요. 이러는 이유요? 없습니다. 개끄지? 이해하지 마세요. 끄지 말라는데? 쩝쩝다리라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왜요? 싫어요. 왜 낚시 모자 쓰고 계세요? 자취하시나요? 모자는 왜 쓰고 계신가요? 모자요? 왜 썼을까요? 전종서 닮았어요. 피어싱이에요, 이어커프. 피어싱임. 안 뺀 지 몇 년 됐어요. 집인데 모자 쓰고 있냐고요? 저는 방송인이잖아요. 방송인이기 때문에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모자를 썼습니다. 물론 머리를 안 감은 것도 맞아요. 겸사겸사. 네. 그쵸? 간만에 한번 켜봤습니다. 네. 이거 모자 챙이 좀 커요. 이렇게 큰지 모르겠는데 커서 그 햇빛을 가리기에 용이합니다. 내일 복면가왕 너무 기대돼요. 저녁 먹었냐고요? 저녁 먹었어요. 저는 오늘 집에서 닭도리 소곱창 소대창? 한우 대창 닭도리탕을 시켜 먹었는데 무슨 4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어차피 혼자 먹는 건데. 근데 저는 이런 거 한 번 먹으면 한 네다섯 끼 먹거든요. 덜어 먹어가고. 그래서 그냥 한 끼에 10,000원 먹는다. 근데 오늘 2끼 먹었는데 점심 저녁으로 먹었는데 한 5번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면 6번까지. 아직 한 3, 4인분 남았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곱돌이탕만 계속 먹을 것 같다. 고양이 챌린지 말고 마라탕 챌린지 해줄 생각 없죠? 네, 맞아요.
닭도리탕 챌린지 어때요? 그게 뭔데? 저요? 저 원래 좀 그 반찬을 많이 안 먹는 타입이라, 그래서 뭐 한 번 음식 먹으면은 뒀다가 오래 먹어요. 한 서너 끼 먹어요. 가끔 집에서 그 국밥 포장해 와서 먹으면 한 그것도 한 두 끼 먹고. 애교해 주세요? 싫어요. 혈당 스파이크 와요. 그니까 근데 혈당 스파이크 좀 많이 치솟았을 거예요. 피자 몇 조각 먹어요? 저는 피자 한 서조각, 아니 세 조각 정도 먹어요. 근데 다른 거랑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약간 하나만, 한 음식만 많이 못 먹어요. 막 라면도 한 개 반도 못 먹어요. 무조건 한 개. 제가 왜 이렇게 카메라 가까이 오냐면은 제 집을 보여주기 주요 제 집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갖고, 그래가지고 좀 들이대겠습니다. 키 큰 것 같던데 맞죠? 제가 오늘 헬스장에 갔거든요. 헬스장 갔는데 키를 쟀어요. 근데 무려 178.9가 나왔어요. 하지만 반올림에서 179인 걸로 치겠습니다. 그 인바디도 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헬스장에 어 그저께인가? 어저께 PT를 등록했어요. 원래 옛날에도 헬스 몇 번 좀 했는데, 어릴 때도 PT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돈 없으니까, 또 PT 비싸잖아요. PT 받는 거. 그래가지고 혼자 했어요. 운동을, 헬스를 혼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데드리프트랑 스쿼트 같은 거 하다가 허리를 막 많이 뺐어요. 그래서 허리가 그때부터 아픈 건지 그냥 허리가 약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좀 모르겠어. 너무 오래된 일인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헬스장 등록할 겸 해갖고 한번 조금 배워보자 해서 PT 등록했습니다. 진짜 PT가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했어요. 거기다가 그게 끝이 아니죠. 수요일에는, 수요일 맞나? 무려 필라테스를 등록했어요. 필라테스를 등록해가지고 원래는 그냥 그 체험, 뭐 1일 체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갖고 원래 막 6대1 단체 수업인데 오전이라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저 포함해서. 그래갖고 좀 했는데 저 완전 그냥 필라테스 뭔지도 모르고 좋다고 해갖고 갔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게 잘 따라가긴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1대1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필라테스도 1대1 등록했습니다.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 5회인가? 필라테스는 조금 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 하면 엄청 건강해진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뭐랄까 좀 실용스러운 걸 좋아해요. 실용적인 것. 그러니까 진짜 운동해도 진짜 건강해지는 거.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세월을 맞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뻣뻣해지더라고요. 어릴 때 태권도 할 때만 해도 물론 초등학교 1학년 때지만 그때는 앞차기 하면 키도 넘게 발차기 했는데 이제는 한 미들킥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허리 정도까지. 굉장히 뻣뻣해졌죠. 그래가지고 뻣뻣함을 이겨내보고자. 그래서 원래 요가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필라테스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PT도 헬스도 PT 받고 필라테스도 PT 받아. 최근에 아, 저 원래 막 리스트 같은 거 있거든요. 이거 해야겠다 하는 거. 갑자기 얼마 전에 괜시리 혼자 자극받아서 그냥 한 번에 다 해버렸어. 등록. 그리고 무려 저번 주에는 전기 자전거를 사가지고 엄청 많이 탔어요. 비 오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그 일레클 탔거든요. 일레클 탔는데 일레클 좀 비싸잖아요. 비싸단 얘기 너무 많이 하나? 비싼데 어떻게 가? 아무튼 따릉이 이제 이런 거보다 많이 비싸요. 그래서 막 10분 정도만 타야 되는데 한 번 이제 제 집이 김포인데 이제 모 친구의 작업실이 일산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포에서 일산 가려면 차 타면은 한 안 막히면 15분까지도 가거든요. 진짜 가까워요. 차 타면. 근데 버스 타고 가면은 1시간 걸려요. 진짜 1시간이 걸려. 그래서 일레클 1시간 그 정액제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봤어요. 일산에 다리 건너서.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몇 번 하고 나서 전기자전거 나쁘지 않겠다 싶어갖고 전기자전거 샀어요. 좀 오래 탈 생각으로 나쁘지 않게. 일산까지 가는데 1시간? 좀 안 걸려요. 제 걸로 가니까는 한 50분 걸리는 것 같던데. 버스보다 빠른 것 같아요. 비슷하거나. 그래갖고 저번 주에는 그 자전거 타고 홍대도 왔다 갔다 하고 회사도 왔다 갔다 하고 일산도 왔다 갔다 하고 한 또 축구하고 오는 길에 1시간 반 왔다 갔다 하니까 괜찮던데요? 전기 자전거가 막 그렇게 안 힘들어요. 그냥 자전거는 좀 힘들고 전기 자전거라 안 힘들어요. 탈만해요. 별밤 라디오 때는 자전거 안 탔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거의 안 탔어. 물론 오늘 좀 타긴 했죠. 조심히 타야죠. 네. 승빈 오빠 내 댓글 안 읽으면 내 얼굴? 네, 네 얼굴 뭔데? 네 얼굴이 뭔데? 근데 다행히 어떤 얼굴? 아이고 잘못 눌렀어. 뭐야?
갑자기 필터 돌아갔어. 네, 아무튼 어? 설마 내 얼굴 돌아간다는 게 돌아간 건가 지금? 처진 얼굴의 소유자신. 아니 갑자기 하다가 다른 어플로 갑자기 넘어가졌다가 다시 들어왔더니 맨 처음에 설정해둔 필터로 가버렸어. 살. 아무튼 요즘 그랬습니다. 요즘 그랬고 복과 스포 조금만 해달라고요? 뭐 할 게 없어요. 모자 벗어주세요. 싫어요. 그래서 오늘 운전면허 썰 날인가요? 아, 운전면허. 그게 한 두 달 정도 전인가요? 운전면허 이야기 한다 그랬는데 최진혁 같아요. 최진혁 님이 누군데요? 멋진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운전면허 썰이 제가 어디 적어둔 게 아니라서 아 그때 막 무슨 얘기 해줘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한 지 너무 사실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까먹었어 지금. 내가 면허를 땄다는 사실조차 지금 가물가물해요. 내가 면허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 들어. 어떤 썰이 있었을까요? 면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캘린더 보면서 아, 어떤 썰이 있었을까? 일단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볼까요? 생각 시간의 순서에 따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운전 안 해요 요즘? 면허 따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일단 차가 없어요. 한 방에 따셨나요? 몇 점으로 통과하셨어요? 네,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기억을 더듬어 캘린더를 보니까 3월 28일에 필기 시험을 봤네. 3월 28일에. 근데 내가 운전면허를 따야겠다고 결심한 날 3월 27일. 원데이 어고입니다. 전날에 밤에 그때 나 계기가 면허 딴 계기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어떤 차에 꽂혔어요. 어? 사실 저 지금 차 별로 저 빼고 다 운전해요. 멤버들. 솔직히 저는 지금 차 별로 막 필요하다 느끼진 않거든요. 회사에 어차피 드럼도 다 있고 하니까 버스도 집 앞에 바로 오고 역도 바로 앞에 있고 하니까 별로 잘 모르겠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차에 꽂혀갖고 전날에 이제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막 학원 가야 된다고도 얼핏 주워 들었을 때 학원 가야 된다고도 들었고 막 혼자도 할 수 있다 막 이런 것도 들었는데 유튜브에 쳐보니까 학원 가서 딸라면 막 70몇만 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계열밖에. 근데 그냥 알아서 하면은 그 한 10만 원 초반대면은 따대요. 그냥 그 접수비 막 이런 것만 하면은. 그래서 유튜브에 바로 검색해가지고 요즘은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솔플로 면허 따기 막 그런 거 다 찾아봐가지고 메모장에 정리한 다음에 필기시험 또 요즘에 그 네이버에 필기시험 치니까 문제 그냥 네이버에서 다 해주던데. 네이버에 운전면허 필기시험 치면은 여기 운전면허 모의고사가 다 떠요.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만 풀었어요. 약간 도덕시험 같은 느낌도 많아갖고 그래서 일단 필기시험 원래는 책 살라고 했는데 살 필요도 없던데요. 그래가지고 필기시험 붙고 살짝 헷갈리는 것들이 있긴 했지만 얼떨결에 붙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괜히 하니까 바로바로 그냥 막 다음날 뭐 보고 그 다음 뭐지? 기능시험인가? 그 다음이? 그렇죠. 기능시험이지. 원래 막 다음날 기능시험 볼까? 막 이렇게 혼자 하다가 그 제가 강서 면허 시험장에서 땄는데 거기에 운전면허 그 시뮬레이션 하는 그 게임처럼 돼 있는데 그 실제로 막 이렇게 벨트 매고 하는 거 있어요. 5천 원 내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해봤는데 저 운전 오락실에서밖에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무 사전 지식 없이 일단 그 오락 그 시뮬레이션 그걸로 가서 했어요. 근데 좀 너무 얕봤죠? 근데 저는 가만히 있다가 페달 그 뭐야 페달 밟으면 차가 나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전진 기어 넣으면 알아서 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더라고. 나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 사실을. 부끄럽게도. 그래가지고 그 거기서 기능 시험 하는데 너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조금만 가도 막 조금만 밟아도 막 확 나가고. 근데 그게 이제 그 게임이 좀 엄청 좀 예민하긴 했어요. 나중에 운전해보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 좀 어렵다. 얕볼 게 아니다.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한 근데 또 시간이 좀 애매해갖고 한 2주 뒤엔가 기능 시험을 봤어요. 아빠한테 좀 배우고 그 법에 그 주차장에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 주차장에서 이제 아빠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거부터 하고 이제 주차하는 거 주차하는 거 한 연습 두세 번 하고 그리고 기능 시험 봤는데 제가 한 좀 뒷순서 했거든요. 뒷순서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너무 한 진짜 합격률이 50%였어. 기능 시험이. 물론 막 일종 이런 것도 있는데 막 어른들도 막 떨어지고 다들 엄청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긴장이 살짝 되대요. 그래가지고 내 차례가 딱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가가지고 앉았어. 딱 앉았는데 내 옆에 있던 20살짜리 남자분이신 것 같아. 근데 막 혼자 붕붕 막 하면서 막 큰 소리 엄청 내는 거예요, 차에서. 보니까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그 시동 그 뭐야 전진 넣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분이 당황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 막 몇 번 하다가
그 5초 동안 출발 못하면 아마 불합격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내 바로 부릉부릉 하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머쓱해 하면서. 그래서 와,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데 이제 내 차례 딱 된 거야. 근데 딱 했는데 나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막 그 소리가 너무 막 붕붕 막 이렇게 크게 나니까. 그래가지고 뭐지, 한 2초 정도 얼타다가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하는데 그 차가 오래돼서 그런 건지 이게 잘 안 먹더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한 손으로 하는데 안 돼가지고 두 손으로 막 해갖고 하고 겨우 출발했어. 그래서 저는 거기서 실격당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안 됐나 봐요, 실격이.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당황했지만 서도 출발했다, 무사히.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너무 이제 그런 사이드 브레이크한테 한 방 뒤통수 한 대 맞고 가니까 이제 멘탈이 살짝 흔들렸지만 한 5분 정도, 조금 이제 코스 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안정감이 찾아지더라고요. 지금 운전면허 썰 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T자 주차도 막 거기 면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어디서 서가지고 옆에서 보면은 어떤 라인에서 몇 바퀴 돌리고 막 하는 거 있는데 보긴 했는데 저는 그런 거 이렇게 외우는 거 좀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삘대로 그냥 대충 후진 좀 했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 좋게 붙었어요. 처음에 그 당황해갖고 뭐 뭐 아무튼 하나 감점됐나? 그래가지고 한두 번? 나는 처음에 실격당할 뻔해가지고 벌벌 떨었는데 생각보다 잘 봤더라. 그래가지고 그거 붙고 그 다음에가 이제 도로 도로 주행하면은 이제 진짜 리얼 운전이잖아요. 근데 좀 이제 또 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운전이 어렵더라고.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0살 되면은 운전면허 기본으로 다 따는 거고, 야, 너 저 면허 없어요? 하면, 뭐야, 너 면허 없어? 그거 완전 애송이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나는 나만 애송이고, 운전 그냥 다 누구나 하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해보니까 너무, 너무 무섭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기능시험 따면은 또 그 연습 면허증이 나와요. 옆에 연수자 한 명 있고, 연습 면허 가지고 이제 도로 운전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또 아빠랑 운전 연수를 좀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차장만 좀 이렇게 돌다가 도로 나가고, 이제 저는 이제 약간 막 속력을 즐기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성격이 완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제일주의거든요.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래. 그래서 30km 그거 법 있다? 하면 저 무조건 30 지켜요. 25 정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가면은 거기 다 30km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린이 보호구역 하면은 이제 옛날에 막 그런 좀 사건도 있었고 되게 막 예민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그래서 나는 25km로 달리는데 막 뒤에 사람들이 진짜 막 완전 개 딱 붙여서 막 오고, 그러다가 이제 옆으로 나 추월하면서 가면서 항상 나를 한번 이렇게 쓱 보고 가. 이놈 뭐지? 하면서 그 시선이 너무 느껴져요. 눈을 마주친 적도 없지만 그 주변에 그 운전자 선배님들이 나를
나한테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게 막 레이저로 느껴져. 운전하면서. 아니, 다들 왜 이렇게 급해요? 응? 물론 이제 조금 천천히 달리긴 했는데 다들 약간 눈빛 쏘고 가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되게 긴장됐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운전 연수를 한 몇 번 받았지? 두 번인가? 제 캘린더엔 두 번으로 적혀 있네. 두 번 하고, 아, 이제 됐겠다. 하고, 이제 4월 30일에 도로주행 시험을 봤는데, 이제 도로주행 시험을 보면은 그 면접관이 있어요. 면접관인데, 약간 시니컬한 한 50대 남자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 한 그 선생님이 있었는데, 남자분인데 한 40대, 30대인가? 40대인가? 이었는데 그분이 먼저 딱 하는데 운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은 바로 붙겠네 하고 이제 완전 그분은 스무스하게 하시고 그 심사위원분도 아, 이 사람은 뭐 합격이네, 뭐볼 것도 없네 하는 식으로 약간 그냥 창문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끼익 하면서 콱 멈춘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거 있죠. 그 신호가 애매하게 바뀌고 앞 사람이 운전을 그 애매하게 해가지고 그 선 넘으면 바로 실격이거든요. 정지선 넘으면. 근데 그 애매한 타이밍에 그게 걸려가지고 그분 그 베테랑 운전자 형님이 아,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었어요.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선 넘어버린 거예요. 급브레이크 밟고. 그러니까 바로 실격 주시더라고. 앞에서 거의 다 왔었는데. 그래서 그분도 약간 벙쪄가지고 그 떨어지면은 바로 내려가지고 뒤에 앉고 그 뭐야 심사위원 분이 그 운전해서 가거든요. 가는데 이제 그분이 컴플레인을 계속 거는 거예요. 아 근데 저 앞에 아까 차가 있어갖고 그런 거다 이러면서 막 계속 뭐라 하시면서 저는 그냥 계속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면허 자기도 운전 한 10년 했는데 이건 앞에 차가 잘못한 거다. 저 억울하다. 저 면허 취소자인데 진짜 막 억울하다 이러면서 계속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도 갑자기 아까 보셨죠? 이러면서 갑자기 난 잘 모르는데 저도 잘 안 봤거든요, 솔직히. 근데 자꾸 막 나한테도 아까 보셨죠? 막 이러면서 나한테도 막 그러는 거야. 나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서 나도 막 그냥 살짝 얼버무리고. 근데 이제 끝까지 안 통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면허 시험 보시는 형님은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러고 삔 또 나가셔서 아무래도 나가시겠죠. 그거 시험 보는데도 한 3만 원인가? 기억 안 나네. 아무튼 돈도 들고 또 3일 뒤에 봐야 돼요. 시험을. 그래가지고 그분 나가실 때 막 도착하고 씩씩거리면서 나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은 이제 들어가시고 제 차례가 됐죠.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처음에. 떨어질수록 가격이 더 올라가요? 그럼 10번 떨어지면 막 엄청 올라가는 거. 아무튼 그래서 시험을 딱 보는데 제가 운전 연수를 아빠한테 받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실전 운전으로 배웠거든요. 실전 운전으로. 그래서 가는데 이제 전에 형님이 운전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나는 이제 그 형님보단 좀 못했어요. 뭐 코스 뭐 잘 기억 안 나요. A, B, C, D까지 있는데 C 코스인가 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하는데 하고 있는데 자꾸 그 뭐 막 적으시더라고 옆에서.
그래서 저는 그 원래 기능 시험에서는 뭐 실수하면은 삐빅 몇 점 뭐 위반했습니다. 몇 점 감점입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나는 도로주행도 당연히 그 감점되면 말해주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뭐 자꾸 적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감점인가? 그때까진 몰랐어. 근데 마지막 코스 때 원래 그 코스 말해줘요. 300m 앞에서 뭐 좌회전입니다 하는데 제가 하나 더 가고 좌회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좌회전인 줄 알고 좌회전 하는 대로 왔다가 근데 그거를 제가 원래 그 정석은 그 깜빡이 켜고 15m 가서 이동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차가 없어갖고 2차선을 시원시원하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슉 갔어요. 깜빡이 그거 뭐야 좌회전 그거 켜고 근데 다행히 코스 이탈은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아빠한테 실전 운전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시원시원하게 2차선 한 번에 가로질렀는데 그러고 아무튼 그때까지도 몰랐어. 그러고 이제 다행히 직진도 할 수 있는 차선이었어서 잘못 왔다고 직진 가갖고 무사히 갔는데 감점이 개 감점이 엄청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57점인가?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시던 게 감점을 다 은밀하게 하시더라고. 치사하게. 말해주지.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차선 변경할 때 그 키고 15m 조금 천천히 이제 가야 되는데 저는 딱 확인하고 차 없는 거 확인하고 딱 키고 이동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그게 감점이 엄청 된 거예요. 그니까 그래가지고 탈락했대요. 탈락했어요. 탈락하니까 좀 기분 안 좋더라. 나는 진짜 도로에 이 시대의 베테랑 베스트 드라이버 아버지에게 배운 실전 운전을 보여줬을 뿐인데 인정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탈락. 그래서 도로주행도 3일 뒤에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터덜터덜 가면서 또 시험 재등록하고 3일 뒤에 봤죠. 근데 그때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진짜 잘해서 스무스하게 붙었어요. 근데 이제 3일 후에 봤는데 붙었어요. 근데 그때는 약간 이제 여성 심사위원 선생님인데 한 40대 정도 되는 분인데 확실히 좀 그게 있어. 그 심사위원이 말이에요. 운전 도로 주행할 때 살짝 그 좀 시니컬한 분들이 있어. 시니컬한 분들보다 조금 더 그 유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더 좋아요. 그 뭔가 분위기도 조금 더 이렇게 해주고 괜히 막 너무 시니컬하면 이 사람 너무 냉정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여성 심사위원분은 잘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남자분이 억가에서 제가 떨어졌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못했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붙었어요. 그래서 총 한 1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다 제가 그 면허 시험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첫날에 찍었는데 나중에 사진 잃어버려가지고 사진을 한 번 더 찍어서 한 10,000원 더 쓰긴 했는데 그래갖고
면허 땄어요. 5월 30일에. 아, 아니다. 4월 30일에 땄구나. 4월 30일에. 아, 5월 3일이구나. 4월 30일에 떨어졌네. 그래서 5월 3일에 따가지고 그 후로 운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또 퇴화됐다. 운전 능력이. 그래서 지금 신분증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그 요즘 삼성페이의 그 모바일 신분증으로. 네. 오늘도 등록해서 또 썼어요. 면허증. 증명사진 공유 안 하면 불법이라고요? 저는 범법자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진짜 개대충 찍었어요. 그거 면허 시험장 가면은 그 기계 있잖아요. 기계에다가 그냥 대충 찍었어요. 어디 여행 가고 싶으세요? 무슨 바솔로뮤 큐마예요? 발바닥 열매 능력자신가? 뭐 딱히 여행 가고 싶은 데는 없고 그냥 뭐랄까 사실 전기 자전거를 좀 큰 거 샀거든요. 큰 거 산 게 그 전기 자전거 큰 거 산 게 그때 막 전기 자전거 찾아보다가 그 막 전국 저 뭐야 자전거 타고 전기 자전거 타고 제주도 가신 왔다 갔다 한 형님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나도 해보고 싶다 해서 큰 거 샀어요. 접이식인데 큰 걸로.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여행 가고 싶어요. 차 타고 여행보다도. 근데 아직 차가 없어서 그런가? 전기 자전거는 면허 필요 없어요? 하시는데 저는 면허가 있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제가 또 여기서 전기 자전거 법 좀 알려드릴까요? 전기 자전거도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일레클 이런 것처럼 페달 밟으면 가속이 나서 그 내가 좀 더 편하게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식이 있고, 스로틀 방식이라고 해서 그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돌리면은 혹은 뭐 이렇게 손잡이 아무튼 버튼이 있어서 슝 스쿠터처럼 나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 스로틀이 없으면은 그 운전면허도 필요 없고 그 나이 제한도 좀 낮고, 몇 살인지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 전 이미 다 커갖고. 아무튼 조금 더 유하고 법이. 그리고 헬멧도 원래는 좀 다 권장. 그러니까 그 스로틀 없으면은 벌금은 안 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스로틀이 있으면은 나이 제한도 있고 그 헬멧을 안 쓰면은 벌금 내요. 그리고 끝.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법으로 25km로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그 뭐야 빨리 안 나가요. 그래서 자전거 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거의 자전거 형님들 진짜 많아요. 그 뭐라 그러지 이거? 로드 자전거? 로드바이크? 로드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나보다 훨씬 빨라. 나는 25km로 그 전 5단계에서 달리거든요. 5단계에서 달리는데 로드 옆에서 슝 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가 막 되게 엄청 위험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로드 자전거가 훨씬 위험해.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냥 일반 자전거가 그 가벼운 게. 전기 자전거가 그 무게가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페달링 하는 걸로는 잘 안 나가요. 음. 아무튼 그래서 안전운전 잘하고 있다. 좋더라고요. 그 한강 같은데 자연을 맞으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갈만해요, 생각보다. 오토바이 어떠냐고요? 사실 오토바이야말로 솔직히 좀 겁나요. 목숨을 소중히 해야 돼가지고 겁이 납니다. 회사도 자전거 타고 다니시나요? 종종 해요. 아무튼 저의 교통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냥 네. 딱 그 자전거 타면서 제가 느꼈는데 그 내리막길 갈 때 있거든요. 내리막길 가면 그 이제 핸드폰 어플에 속력이 한 30, 35? 요 정도 뜨더라고요. 최고 속력이. 그 정도가 가장 그 빠른 나한테 딱 괜찮은 그 딱 괜찮은 속력인 것 같아. 그 이상은 조금 무서워. 무섭습니다. 아무튼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잘 보시고. 그래서 전 자전거 탈 때도 아니다. 아무튼 그 뭔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그냥 가면서 다 확인한다고요. 음. 막 옆에 예를 들면 자전거 타면은 막 그런 거 많아요. 좀 위험한 게 갓길에 주차돼 있고 막 이런 거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버스가 주차돼 있다 하면은 그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은 원래 도로로 다녀야 돼요. 도로로 다니다가 그 우측 맨 사이드에서 다녀야 되는데 거기서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곳은 속도 줄여서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가고 약간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위험해.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니면은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자전거보다 차가 더 위험해. 어, 차가 더 위험합니다. 바쁜데 언제 시간 내서 자전거 타고 운동하는지 궁금. 시간 내서 타는 건 아니고요. 이동을 자전거로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뭔가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고 하는 게 좀 더 뭐랄까, 좀 더 재밌다고 해야 되나? 아니, 내가 차 없어서 그런가? 차 없어서 그런 거겠죠? 뭔가 조금 더 모험하는 기분이 들어요. 원래 그 포켓몬스터도 주인공은 항상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걸어 다니거나. 차 안 타요. 물론 그 세계엔 차가 없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모험하는 기분이 든다. 그래서 재밌다. 그 말입니다. 차의 편함을 알면 못 걸어 다녀요. 맞아요. 원래 낭만의 다른 이름은 불편함과 비효율이에요. 그래서 뭔가 차를 타면은 더 어른이 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좀 차를 안 타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또 편함을 맛보면 그 불편함으로 돌아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외국 가면은, 물론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외국 가면 되게 와, 낭만적이다, 낭만이 느껴진다 하는 것들이 좀 되게 그 불편함에서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해외 가면 느끼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편해요, 진짜.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편하고, 그냥 막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시스템적으로 우리나라만큼 편한 나라고.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낭만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뭔가 이번에 독일 갔을 때도 뭔가 좀 되게 불편하고, 막 화장실도 돈 내야 되거든요, 거기. 아무튼 막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근데 뭐랄까, 되게 자연스러워요, 뭔가. 문화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냥 좀 되게 자연스럽고, 그냥 약간 그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비 조금 맞으면 약간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그런 데 가면 비 어느 정도 다 맞고 다녀요, 사람들. 근데 뭔가 요즘에 좀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비 맞으면 되게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막 그 매우 많이 맞는 거 말고, 엄청 맞는 거 말고, 그냥 적당히 비 이렇게 오면서 맞으면은 그냥 뭔가 자연과 하나 된 기분이랄까? 그래서 그런, 뭐랄까, 나도 자연이고 비도 자연이고 자연과 하나가 된 그런 기분? 뭐 이렇게 탈모가 오는데 자꾸? 어? 그 탈모가 오는데? 프사 보니까 다 여자구만? 응?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응?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이건 마치 제가, 아, 저 요즘 너무 살쪘어요. 저 살찔까봐 걱정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탈모는 비 때문에 비 맞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에서 오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여기 여자분들 많으니까 팁 하나 드릴게요. 남자 앞에서 머리카락을 논하지 마. 알겠어?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라방 해봤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 해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니까 네, 재밌네요. 재밌으셨나요? 그 뭐랄까요? 음, 다음에 또 보죠. 음, 다음에 또 보자고요. 저희 스케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를 볼 열정이 있으시다면 볼 수 있는 날도 많을 거고요. 뭐 열정이 안 본다고 해서 열정이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또 스케줄 좀 있어도 이렇게 종종 또 이 공연 때 보는 거랑 또 이렇게 제 집에서 혼자 라이브 방송 키는 거랑 또 살짝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종종 또 올게요. 뭐 옛날 같았으면 또 오겠습니다 하면서 약속할 수도 있는데
약속을 너무 어겨가지고.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또 보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남은 주말 하루 잘 보내시고, 오늘도 네, 일찍 주무실 분들 주무시고, 맛있는 거 먹을 분들 많이 드시고요. 노실 분들 잘 노세요. 왼쪽에 누가 계시냐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보이시나요, 혹시? 내 왼쪽 어깨 위에 있던 그분이?